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여인형 이진우 전 사령관을 접견했다는 내용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. 저희가 더 취재해보니 이 변호인들은 선임도 안 된 채로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도 접촉하려 한 걸로 나타났습니다. 특히 김 전 장관과 다른 입장의 진술을 하고 있는 곽 전 사령관에게 무슨 말을 전하려 한 건지 의문이 남습니다. 이희정 기자입니다.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접견을 시도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.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두 사람을 접견하려 했다는 겁니다.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김 전 장관 2차 공판에서 두 사람의 명시적 반대 표시에도 미선임 접견을 시도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. 반대 의사까지 밝힌 공범에 대해 계속 접촉을 시도하는 건 접견 교통권 남용이라며 주의를 촉구했습니다. 그러자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사령관들이 서신 수발신 금지 등 얼마나 불안하겠냐며 변호인으로 조력해주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이분들은 변호인들이 있는 상태라고 반박했습니다. 이들은 구속된 여인형 이진우 전 사령관과도 각각 4차례, 2차례 접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과 국회 국정조사특위 증인 출석을 하루 앞둔 날도 찾아갔습니다. 김 전 장관 측은 접견 교통권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불가침 권리라며 아직 사령관들의 권리 보호가 미흡하다고 판단돼 변론 제공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. 하지만 사령관들의 진술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거나 말을 맞추기 위한 건 아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 JTBC 이희정입니다. 지난 화요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나왔던 핵심 증인 이진우 여인형 전 사령관이 구속수감 상태에서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과 접견한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.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, 증언에 영향을 미칠 내용은 없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. 조혜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.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1일 내란 주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.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사령관은 지난 1월 2차례의 변호인 접견을 가졌습니다. 접견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. 접견자는 모두 법무법인 추양의 고영일 변호사, 접견 사유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라고 밝혔습니다. 그런데 고 변호사는 이 전 사령관의 변호인이 아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입니다. 이 기간 동안 이 전 사령관은 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접견과 서신이 모두 금지된 상태라 가족도 면회할 수 없었지만 변호인 신분으로 접견이 가능했던 겁니다. 지난 1월 13일 첫 접견은 이 전 사령관이 국회 국정조사특위 증인 출석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. 이 전 사령관은 다음 날 국회에서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. 대통령으로부터 몇 번 전화 받았습니까?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제가 공소 제기돼 있어서 여기서 답변 드리는 게 좀 제한이 됩니다. 고 변호사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수차례 접견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. 접견은 1월에만 3차례 있었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 출석이 예정됐던 전날인 지난 3일에도 만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여 전 사령관은 자신의 형사재판을 이유로 대부분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답했습니다. 지시에 관한 부분이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되는지는 재판장님 죄송하지만 형사재판에 관한 사항이라 제가 진술을 자세히 할 수 없습니다. 여 전 사령관 측은 고 변호사가 여 전 사령관에게 기도를 해주는 등 몇 차례 접견은 있었지만 앞으로는 접견을 거절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김용현의 변호사와 접견을 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의심스러운 정황입니다. 또 진술들을 좀 조정하려고 했다면 혹은 번복시키려고 했다면 그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. 고 변호사 등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에 전직 사령관들을 접견한 경위와 내용, 목적 등을 물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. JTBC 조혜연입니다.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이진우 여인형 전 사령관들을 접견한 내용이나 목적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런 상황 자체가 사령관들에게 압박으로 작용하고 이들의 실제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.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최근 편지를 보내달라면서 사령관들의 수감 교도소 주소까지 공개하며 여론전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. 김혜리 기자입니다.
변호인이 아닌데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을 수차례 접견한 고영일 변호사. 전광훈 씨가 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장로로 코로나 집회 때부터 긴밀하게 전시주도 집회에 참여해온 인물입니다. 고 변호사는 당시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연 혐의로 전 씨와 함께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부정선거 의혹, 반국가 세력 척결도 수년 전부터 주장해왔는데 계엄 선포 이후에도 이를 내세우며 탄핵 반대 여론전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주시고 광화문에 나와주심으로 인해서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.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하며 서울 서부지법 난이폭력 사태에 가담한 이들도 변호 중입니다.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이 접견을 한 목적이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고립된 상황에서 내란 사건 주요 피고인의 변호인이 접견을 오는 상황 자체가 압박으로 작용하고 이들의 실제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.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최근 편지를 보내달라며 주요 사령관들의 수감교도소 주소까지 공개했는데 여 전 사령관 측은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JTBC 김혜리입니다. 이날 탄핵 심판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. 두 사람 모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. 하지만 형사재판 중이란 이유로 답변을 거부한 채 입을 다물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말만 했습니다. 김한수 기자입니다.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증인 선서를 마치고 곧바로 답변이 제한된다는 말부터 했습니다. 자신의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. 대통령이 4명이 한 명씩 들고 나오라는 말을 하면서 체포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죠.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. 세 번째 통화에서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죠. 답변 드리기 제한됩니다. 모두 이 전 사령관이 검찰 조사에서 이미 진술한 내용인데 답변 자체를 거부한 겁니다. 그러면서도 계엄령 선포에 대해선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.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아마 전문가 아니신가라는 생각도 하는데 전 국민에게 방송을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위법이다, 위헌이다라는 생각을 하등에 할 여지가 없었습니다. 그리고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적법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윤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가 없었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란 지시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.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도 정치인 체포 시도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대답하기 어렵다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. 하지만 군의 특성상 지시의 불법, 위법성 여부를 따지는 게 쉽지 않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. 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라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. 즉 본인도 그러한 목적도 없었고 윤석열 대통령 공범으로 지금 적시가 되어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그러한 목적이나 어떤 지시도 없었다라고 하면서 양자의 이 죄를 모두 덜어내는 전략을 지금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. JTBC 김한수입니다.